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팝음악계에서 거대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음반 수익이 아닌 투자를 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성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시장이 뭔지 아는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마이클 잭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1980년대 초반에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와 작업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여러 번 만남을 가지던 도중에 폴 맥카트니가 자기 노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음악 저작권을 통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작권이 곧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1985년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저작권 사업에 엄청난 돈을 들이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대상이 바로 폴 맥카트니가 갖고 있던 비틀즈의 저작권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영원한 고전으로 평가받던 비틀즈의 곡이니까 마이클 잭슨의 눈엔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죠. 폴 맥카트니도 처음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장의 큰 돈이 바로 외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둘의 사이는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래인데 자기가 저작권을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했던 거죠. 드디어 2009년 8월 폴 맥카트니는 자신의 저작권 권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은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지 3개월째가 되는 때였고요. 결국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자 이 저작권이 다시 돌아온 거죠. 마냥 기뻤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은데 결국 당장의 돈보다도 자신의 곡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꼭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폴 맥카트니와 마이클 잭슨이 아주 사이가 좋았을 때 듀엣곡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he Girl Is Mine인데요. 이 노래를 만드는 동안 녹음실에서 폴 맥카트니와 저작권 투자에 관한 얘기를 아마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죠. She walks right in my dreams since I met her from the start. I'm so proud I am the only one who is special in her heart. The girl is mine. The doggone girl is mine. I know she's mine. Because the doggone girl is mine. She's yours, not mine. Sending roses and your silly dreams, really just a waste of time. Because she's mine. The doggone girl is mine. Don't waste your time.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김윤경의 생생경제. 2009년의 쌍용차 사태 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쌍용차가 대량 해고를 한 이유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내서 법적 싸움을 벌여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는 검찰이 이에 상반된 결론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여기에 대해서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장서구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네. 2심 판결이 났을 때 해고 무효 판결이 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갑자기 또 법원이 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가 일단 궁금한데요. 그 내용부터 일단 간추려 주시겠어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선 진행 중인 재판은 그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민사 재판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는 그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그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그 저희가 2012년에 고발을 해서 지적된 것인데요. 그 쌍용차가 회계법인하고 공모를 해서 고의적으로 회계 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한 것입니다. 아, 그럼 민사하고 형사로 나뉘어져 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설령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형사상 범죄가 되려면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돼야 되기 때문에요.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러면은 법원의 판결은 민사였고 여기서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난 것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검찰의 형사 수사에서는 네. 이 고발된 피고인들이 예. 무혐의다. 예, 회계 조작에 있어서 무혐의다. 아, 라는 근데 것이죠. 사실 법원이 예. 그 민사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도 예. 회계 조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어, 근데 이런 예. 점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서울 그 법원에서는 네,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숙고를 해서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그 검찰 수사의 경우에는 이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저번 달에 판결이 나오자 이제 부랴부랴 수사를 재개해서 단 한 달 만에 졸속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렸군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지난달에 2심 판결에서 해고는 무효다라고 했던 것에 이 검찰의 이 결론이 영향을 예. 줄 수가 있는 건가요? 그 대법원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안 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네.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건 수사기관의 그냥 판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어떤 이 사법부의 판결이나 이런 것에는 네. 영향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예, 그것이 뭐 미미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인데요. 예, 일단 그 무효 판결을 내린 이유를 보면은 네.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할 때 경영이 어렵다. 네, 그래서 네. 뭐 5,100억인가요? 예, 5,170. 예, 그 정도의 그렇죠. 손실을 얘기를 하면서 경영이 어렵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조작이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예. 얘기였죠. 그렇다면은 속이고 해고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그 판결에서 해고 당시에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잘 안 팔려서 예, 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거는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정이 구조적인 문제라서 앞으로 쭉 지속될 것인지가 이제 증거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네. 회사가 어쨌든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좀 부풀려진 손실이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얘기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보니까 뭐 구차종 같은 옛날 차종 같은 것들은 생산하면 할수록 네. 더 뭐 손실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뭐 그렇게 판단을 네. 했는데요. 네. 예. 그건 저희는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예. 구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네. 분명히 이익이 나는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리면은 그만큼 손실이 줄어들고 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면은 그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찰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 근데 예. 그 이유가 고정비가 늘어난다고 그랬거든요. 투자가 그런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고정비란 건 사실 인건비인데 네. 대부분 인건비인데 사실 인력이라는 것은 인건비는 일정하게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게 판매량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예.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것을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젠가요? 네네. 이 회계 감사조서가 예. 변조가 됐다. 예.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내용은 그러면은 이 지금 담은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거죠. 예, 회계 조작과는 별도로요. 네. 예. 굉장히 그 쌍용차에 대한 회계 감사가 졸속으로 진행이 됐다.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가 예. 회계 감사 조서랑 원래 그 감사 보고서랑 재무제표 숫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예.
저희가 처음에 그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감사조서랑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재무제표의 숫자가. 네. 그게 바로 과연 그 졸속으로 부실 감사가 진행됐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쌍용차가 여러 가지 조서를 제출을 했는데 숫자가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무조건 변조된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은 검찰은 네. 이렇게 다른 숫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일단 지난 고발 범위에는 예. 이 변조 의혹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변조에 대해서 좀 네. 인지를 하게 된 시점이 예. 작년 한 12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예 이번에 이제 고발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이따가 판단을 받아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검찰은 그러면은 네.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게 네. 완전하게 지금 증명될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셨던 거네요. 예, 검찰 수사는 아마 예. 저희가 이제 변조됐다고 생각하는 그 조서를 가지고 예 판단을 한 것이고요. 예, 네. 근데 그러면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 2,640명 정도가 해고가 예. 됐잖아요. 예, 그렇죠. 정말 뭐 목숨을 끊으신 분도 있고 이런 네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회계 조작을 해서 손실이 나는 것처럼 꾸몄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범죄인데요. 예, 그렇죠. 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예. 거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네. 쌍용차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돼서 네. 많은 분들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진행됐던 거를 굵직한 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2009년 뭐 4월 7일인가요? 네. 그때 쌍용차가 일방적인 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죠. 총 네.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해고 노동자들이 이에 대항해서 77일 동안 네. 장기간의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공권력이 투입돼서 파업이 종료는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뭐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했고 최종 정리해고 대상자가 165명입니다. 네. 예,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죠. 네. 그리고 1심 판결이 뭐 2012년 초에 나왔고, 예. 그리고 2심이 또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네. 예, 항소심 판결을 받았죠. 이게 160여 분밖에 안 되는 것은 그러면은 예. 희망퇴직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찬성을 하신 분들은 복직이 됐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희망퇴직자들 중에 일부는 복직이 된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 계시고요. 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퇴직을 결국은 받아들였죠. 네. 근데 지금 2심 판결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는데 네. 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 가서 완전하게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대법원에서 네. 그 언제 판단할지는 정말 신만이 아십니다. 신만이 예, 예. 아신다고요? 예, 예. 왜 그렇죠? 일단 그 1심 판결과 네. 2심 판결이 달랐기 때문에 네. 일단 대법원이 빠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그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4개월 안에 그냥 그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심리불속행이 될 확률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좀 복잡한 사건일수록 그 대법원에서 처리가 되는데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지는 네. 저희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이 네. 잊혀지지는 않아야지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서 네. 노동권을 수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명확히 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정리해고 요건 중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매우 엄격하게 판단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다시 말하면 이제 회사가 도산을 그러니까 정리해고는 그야말로 그 최후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또 중요한 그 법리적인 의의가 있다면
설령 이제 도청 가능성이 높아서 해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무급휴직과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희망퇴직 등의 이제 해고 회피 노력은 최종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회계 조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정리해고 과정에서 회사에 이렇게 자행된 회계 조작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던 측면에서 아주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예, 앞으로 다른 정리해고 소송에서도 저희도 이제 회사의 회계 조작을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네. 예. 오랫동안 수고를 해 오시고 있는데요. 이 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변호를 하시면서 네. 특별히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예. 예. 그 지난 이제 2월 7일 날 네. 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선고 시에 재판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대법원이 어쨌든 조속한 판결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해고 노동자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토록 그리던 공장에 복직해서 아픈 눈물 대신에 건강한 땀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저희 대리인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기업의 마지막 판단이 해고여야지 된다는 말도 예.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근로자나 노동자가 이 필요할 땐 썼다가 불필요해지면 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쌍용차 대량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노동자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서구 변호사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벌써 3부가 다 지나갔네요. 4부에서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고요. 또 취업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나 YTN 라디오의 앱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생생 간추린 경제 뉴스예요. 지난해 귀농 귀촌한 도시인이 3만 2천여 가구, 5만 6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농식품부와 통계청 집계를 보면 귀농 가구는 1,923가구로 3년 연속 만 가구로 넘겼고요. 귀촌 가구는 2만 1,501가구로 전년도보다 1.4배 늘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젊은 귀농 귀촌인이 농업과 농촌 후계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입 장난감 가격, 해외보다 최고 2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잡한 유통 과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수입 장난감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요. 장난감 가격을 조사해보니 대형 서점과 백화점에서 살 때 가장 비싸고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네요. 금 현물시장 KRX 금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에 정식 개장합니다. KRX 금시장은 세계 금거래 표준인 순독 99.99%의 금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금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에서 전용 계좌를 설치한 후 주식처럼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를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 단위는 1g, 매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거래되는 금은 예탁결제원이 경기도 일산에 마련한 특수 금고시설에 보관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였어요.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그 친구는 꿈일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른 아침의 첫 얼굴? 그 첫 얼굴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맑고 투영한 피부, 그것만으로 눈부신 당신에겐 오직 SK2 피트라 에센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인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인데요. 최근에 한 분양 대행사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다량으로 떨이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업체에서도 분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내고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억울하겠죠.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오는 것 같은데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님과 전화를 통해서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분양 아파트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많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형 평형이 되게 많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되게 많거든요. 예. 우리가 한 3, 4년 전에 건설사들이 워크아웃이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그 시공을 하다가 이제 중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좀 개선되고 또 시공사 워크아웃을 벗어나면서 재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굉장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금 확보를 통해서는 싸게라도 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찌 보면 사실 그 제일 처음에 청약을 해가지고 분양을 정상가로 분양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이 개선이 안 되고 미분양이 많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만 그 피해를 준다는 건 상당히 좀 억울하긴 합니다만 현행법상 상당히 이것도 좀 애매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떨이 판매가 되나요? 지금 뭐 지역별로 또 예. 평균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합니다만은 작년하고 올해는 좀 덜합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용인 뭐 공세지구라든지 네. 이런 지역에서는 물론 평형이 굉장히 큰 거이긴 했습니다만 뭐 최초 분양가의 뭐 많게는 한 50%에서 60% 사이 예. 최초 그 떨이 판매라고 하면 보통 한 30% 이상에서 한 60% 사이 네. 최초 분양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50평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 2, 3억 정도를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익을 봐버리니까 최초에 분양받은 사람은 굉장히 뭐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겠어요. 근데 이게 방금도 말씀하신 것 같지만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좀 소형보다는 중대형이 많은 편인가 봐요. 그렇죠. 굉장히 중대형이 많죠. 예.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규모별로 보면은 미분양 현황을 보면은 85제곱미터 이상이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되고 있고 네. 그다음 85제곱미터 이하가 3만 5천 가구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한 5만 8천 가구 정도 되거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이상이 많고 지방 같은 85 이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 정말 미분양 무덤이다. 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역별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네.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나아졌죠. 지금 예. 수치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1월 말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전국적으로 58,576가구가 미분양인데 네. 사실은 1월 달보다는 2월, 3월 달에 그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6천 가구 정도 미분양이 해소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5만 가구 정도로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부동산 시장 최정점이던 시절이 2006년도인데 예. 요때 5만 8천 가구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으로
물론 건설업체들이 이제 아까 뭐 자금난에 하다 보니까 떨이 분양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각 건설업체들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평형대를 굉장히 낮추고 신도시라는 택지개발지구 입지가 좋은 지역들만 분양을 했고 또 한 2, 3년 사이에 지방의 분양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상당히 미분양이 많이 개선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러면 제값 예. 주고 들어가신 분들은 예. 억울하지 않겠느냐. 예. 근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뭐 소송들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소송이요. 소송 선고를 많이 합니다. 예. 현행법상 사실은 그 법원이 이제 판결 내리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시공이 아주 부실하게 졌다든지 또 아니면 과장 광고 등으로 일부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 그 영종도 신도시 같은 경우 영종도 네. 신도시는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분양할 당시에 그런 그 개발 계획들이 있다고 분양 광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이행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좀 일부 거기에서 이제 입주자들의 예. 손을 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승소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노골적으로 계약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하지 않냐. 네. 당신들이 판단해갖고 그 분양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물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지는 않습니다. 예. 예전에는 2008년 이전에는 집값이 굉장히 뛰던 시절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그 사례보다는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다수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건 없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고 그렇네요.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낮춰져서 떨이 분양이 되고 나면 예. 그냥 그 아파트 전체의 가격이 조정을 받지 않나요? 굉장히 그렇죠. 이게 예. 지금껏 아파트 가격이 좀 이제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보면은 네. 할인 분양 그 자체가 예. 시세로 사실은 고착화되는 게 제일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 그렇죠. 생각하면은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기 이제 생각이 정부에서도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까지 파주, 용인, 청라, 김포 지역 등 이렇게 할인 분양했던 단지들이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네. 먼저 입주한 아파트들의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막심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물론 처음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제값을 준 거에 대한 큰 가격 피해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체 입주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할인된 금액을 그게 아까 말씀드렸대로 그 매매 가격이 되다 보니까 네.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법은 정말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오르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 예전 시장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겠습니다만 물론 네. 이제 자체 그 단지 내부에서 어떤 예.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사실 없는 내용이지만 네. 매물을 이제 최소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이제 시공사가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 준다든지 예. 이렇게 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상품성을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예. 미분양 분을 예. 굉장히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막 이사 오는데 막고 이런 행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법적으로 할인 분양을 받는 게 사실은 문제는 없지만 네.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예. 지난해 아까 말씀드린 용인에 40에서 한 50%까지 할인 분양했던 그 용인 공세지구가 이런 지역인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사하려고 이제 이삿짐까지 다 싸갖고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제 못 들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네. 또 심지어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또 업체들도 그렇고 용역들까지 써가지고 입주를 예. 못하게 해가지고 서로 쌍방이 이렇게 물리력 행사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에 입주한 사람들은 진짜 재산상 2, 3억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고 새로 그렇다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건설회사에서 그런 방침을 해서 싸게 분양받은 네. 죄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피해가 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져온 그런 분열상이라고 해야지. 침체도 예. 침체지만 네.
이제 우리가 2008년 이후에 급격하게 시장이 이제 악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부에서는 가격 거품론도 있는 거고 네. 또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아파트들이 평형대가 무진장 큰 평형대들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수요도 별로 없는 그 용인 그런 적에 막 60평, 70평, 80평까지 지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다 미분양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급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아파트 그러면은 갖고 있는 일단 선입견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가 처지니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미분양이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사실은. 네. 평형이 뭐 크다든지 가격이 비싸든지 위치가 좋지 않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고 또 때로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악성 미분양이 네. 발행해서 할인 분양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고 물론 작년에 분양했던 50% 분양했던 단지들 보면은 한 40대 층이 네. 뭐 60평, 70평대를 이렇게 물론 뭐 할인 폭이 크니까 분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도서부터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턱대고 할인율하고 조건만 보고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곤란한 나중에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그 고질적인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중공업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업체들이 뭐 네. 애프터 리빙제라든지 스마트 리빙제, 그러니까 환매형 아파트로 분양을 많이 했잖아요. 한 네. 3, 4년간. 여기 이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 대안으로 이제 정부가 민간 리츠에다 매각하는 방법도 시도를 네. 했는데 여기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업체들이 떨이 방법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직접 전세 등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전세. 그래서 네. 그 대한주택보증 등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장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해서는 어차피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입주하는 거니까 네. 또 시공사가 안전하다면 이런 것보다는 나중에 전세 보증금 확실히 알겠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길 잘 모르면은 우리 내비키자 그러잖아요. 취업 잘하기 위한 방법을 알 수 있는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내비게이터 마음에 드세요? 네. 내비 키고 오셨어요? 김치여서. 네. 저희가 지금 직업의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취업의 모든 것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 그 제목은 기업 어디 있니? 라는 재밌는 타이틀. 술래잡기인가요? 네,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기업 어디 있니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취업할 기업 어디 있니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생각보다 이 기업을 잘 못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채용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는 그 역량을 사주는 데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하죠. 네, 그게 바로 고임 기업이에요. 네. 그런데 대개의 구직자, 특히 신입들은요. 네. 어떤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네. 예를 들면 인크루트에서 활동하는 우리 그 취준생이라고 하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검색 패턴을 한번 보면요. 네. 경력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검색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광고나 주변을 통해서 좀 아는 기업들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래도. 들어서 알만한 기업들은 키워드를 칩니다. 검색창에. 네. 근데 이게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카테고리라고 하는데요. 네. 대기업, 첨대기업, 30대 그룹사, 공사공기업 패턴 순으로 검색들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렇겠죠. 이 예.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기업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도 상당히 좋은 인재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로 네. 이런 검색 그 현상만 봐도 좀 알 수 있고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매년 한 50만 명 정도의 취준생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업이 아무리 채용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을 다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내가 팔 수 있는 역량과 살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연결, 그것이 바로 채용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파는 사람 입장만 있는 것이 지금의 채용 시장이라는 거죠. 사자는 맞네요. 입장은 없는데 네. 팔자는 입장만 있는 거죠. 단순히 연봉이라든지 브랜드 등 가시적인 부분만 보고 입사 기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렵게 입사하고 나서 또 이직을 희망하게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계속 있고요. 네. 실제로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뭐 입사 6개월 미만의 신입사원 중에 80% 정도가 다녀도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기업명만 보고 가서 그렇다는 거 그렇죠. 좀 이해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갖고 있는 그냥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근데 대기업은 또 네. 검색도 쉬워요. 네. 광고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데 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다 그래도 네. 뭐 기사도 안 나오고 광고도 그렇죠. 안 나오고 이러면 네. 찾기가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네. 어려운 걸 해야 사실은 기회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어려운가를 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채용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경력들은요, 시장에 이미 소위 스펙이라는 게 결정되어 네. 있어요. 예를 들면 소비자 시장에서 이 사람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업종과 직종과 지역을 크로스해서 대개는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신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기업 위주로만 서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의 검색 구조라는 네.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이제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 역량이 뭔지를 일단 판단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내가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를 채용 시장에 팔 수 있는 역량인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럼 예. 팔 수 있는 역량이라 하더라도 내가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학원의 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학교의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네. 또 다른 역량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판단이 어쨌든 기업을 찾아가는 방법의 제 1순위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기업은 누구나 다 알아주니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분석을 못하는 거죠. 네. 얘가 좋은 회사인가? 나쁜 회사인가? 그 평가도 많지 않고. 그렇죠. 예.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이 시장이 지금 활발한 시장인가? 예. 죽어가는 시장인가? 이런 판단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해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찍어주는 정보 이외에는 정보를 모아서 또 판단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즘 취준생들한테 또 부족한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이라든지 네. 그 시장에 플레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 능력들을 조금 더 교육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잡마켓에서 기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재무제표 정도는 볼 줄 알아야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뻔히 있는데도 이 회사가 망해가는 데인지 예를 들면 뭐 흥해가는 데인지 네.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죠? 좋은 중소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 인식 구조도 한몫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른들은 자식들이 이름 없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아요. 예.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받으며 또 자라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또 예. 재수를 해서라도 선택을 하는 이런 이제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울산 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중소기업에 다니면 장가가기 어렵고 대기업에 다니면 은행 대출도 쉽다. 네. 그래서 예. 중소기업은 기업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불만 섞인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직장으로 또 인정할 수 있는 문화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인식의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네. 하면 좋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알려내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들은 또 대기업에 비해서 어떻게 개선되어 네.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뭐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렇죠. 시스템은 조금 덜 갖춰져 있더라도 제가 느끼기에 좀 중소기업의 경쟁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듬성듬성. 때문에 예, 그 자리를 내가 찜하고 네. 그 능력을 키우면은 그쵸. 거기에 1인자가 또 될 수 있어요.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대기업에서는 그냥 내가 정말 n분의 1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두각을 드러내기가 또 어려운데 네. 그런 점들을 선배들이 많이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기업 하시는데요. 네. 또 시장에서 가장 빨리 퇴출이 이루어지는데도 대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맞아요.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직무 전문가들이에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력이 일단 강하죠. 네. 네, 어느 필드에 가더라도 체력이 강하시고 이직을 해도 이제 잘 적응을 하시는데 이런 장점들 때문에 또 오랜 동안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에 가봐야 아는 거죠. 50대 예를 맞아요. 들면 은퇴해서 산에 다니시는 것보다 네, 중소기업에 60세까지 다니시는 게 예. 제가 보기에 훨씬 더 좋은 전략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맷집도 생기고 경쟁력도 그렇죠. 생기고 내가 좀 밀림에서 자란 네. 애와 네. 온실에서 자란 애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야전에서 시간이 컸다는 지나면 거죠. 네.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니까 네, 네, 네. 좋은 기업들을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네, 많이 좀 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상반기 지금 이제 공채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주목할 만한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일단 삼성에서 어제자로 상반기 공채 진행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네. 발표했군요. 예. 그랬고, 녹십자가 오늘 23일까지 상반기 공채 진행 중에 있고요. 편의점 CU로 알려진 BG 리테일도 지금 공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금 굵직한 기업들이 다 지금 공채를 시작을 했고요. 공기업 공공기관들 좋아하시는데 이쪽도 지금 이제 3월 중순부터 공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3월, 4월이 피크일 것 같으니까요. 상반기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취준생들은 꼭 요 시즌을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막연하게 지원하지 말고 네. 정말 소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은 예. 많이 지원을 해도요. 역량을 증명할 수 없다 그러면 들어가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맞는 역량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팸 지원이 반드시 경쟁력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여기저기 그냥 지원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진짜 알짜배기 기업들을 잘 찾아서 네. 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입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봄! 여행 떠나고 싶은 봄! 레저를 즐기고 싶은 봄! 새로운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는 봄! 코란도 트리스모 9일생 탄생! 올 봄에도 다 함께 즐겁게! Recreation Base Camp 코란도 트리스모.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주행 가능!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 혼수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땐 하이마트로 가요. 생생경제 오늘은 규제 개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4070님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1년에 5억 정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하고 나면은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환급금이 약 3% 있는데 이거 신청하느라 3개월째 서류를 보완한다고 하시네요. 정말 규제 완화하려면 이런 것부터 개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정말 이런 생생한 현장의 고충이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끝장 토론에서 정말 충분히 좀 얘기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내일 금요기획에서는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의료 수가.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 모시고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